쌤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됐는데, 어, 어휘 이제 수업이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휘를 좀 늘려주면 안 되냐. 기존에 이제 시스템 중심의 수업에서 커리큘럼만 따라갔는데 현재 입시 방향과 안 맞는다. 2028년, 2029년 앞으로 수업은 기출로 찍어내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내용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고 괜찮으시면 또 개인적으로 요즘은 이제 토플 라이팅이 되게 유행하죠.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고 앞으로는 논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리큘럼 만들어 봤습니다. 가보겠어요. 가볼게요. 본질 중심의 학습과 본질 중심이라는 것은 깨닫고 이해하고 이런 사고 과정이죠. 또 관리 중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요거는 얘는 긍정이고 지금 얘는 부정이에요. 부정. 그래서 얘는 한번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이해되시나요? 계속 가볼게요. 자, 교육에서 발생하는 이것 중 오해 중 하나는 학습의 본질을 이거 가능한 외형적 행위로 이거 하는데 학습의 본질을 관리가 가능한 외형적, 내면적 변화가 아니라 외형적 행위로 환원하는데 깨닫는 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사고 과정은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진도 관리, 과제 수행, 반복 훈련 같은 요소들은 학습을 일정 수준까지 어, 이것저것 일정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관계 체계가 학습을 이거 형성하는데 자 이러한 관리 체계가 학습을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죠. 습관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학원에서 해주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관리 중심의 접근이 자 언제는 효과적일 수 있다? 학습의 초기에 필요한 무엇엔 효과적일 수 있다. 유지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자 유지는 됐어요. 근데 학습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학습이 이제 유지는 되는데 점점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는 거죠. 자, 학습의 의미 있는 성과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단순한 반복, 반복 노출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것들이 수정돼야 돼. 어떤 구조가? 인지 구조가 수정되고 인지 구조가 수정되면은 인간의 머리는 재구성하죠. 재구성되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재구성됐으니까 순서를 내가 다시 조합해야 돼.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 이는 오류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류가 발생한 이것의 경로를 재검토하는 발생한 사고 경로를 재검토하죠. 그래서 라이팅이 중요한 겁니다. 글을 쓰면서 내 생각을 다시 정리해보는 암기만 하는 자 수정하는 과정을 그래서 이런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근본으로 삼는 그러니까 라이팅을 통해서 계속 글을 뭐 수정하고 하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러나 관리 중심의 시스템은 오답을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오답을 처리한다. 그 결과 어, 오답이 생성된 그 사고의 경로죠. 사고의 경로를 이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오답이 생성된 이것입니다. 자 볼까요? 바로 인지적 과정까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거죠. 틀리긴 틀렸어. 근데 왜 틀렸는지, 왜 그거를 골랐는지, 왜 그러한 사고가 잘못됐는지를 잡아주지 못해. 그래서 관리형 학원에서는
사고의 흐름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등급이 안 올라요. 수준이 안 올라가요. 자, 이로 인해서 학습자는 동일한 이것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접한다.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도 계속 유형 풀이를 하면서도 그 오류의 인지적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대. 인지적, 더 좋은 말이 있네.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실수를 어떻게 재생산할까?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죠. 접근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건.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이것 부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상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자,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학습의 이것의 초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의 문제. 학습할 때 초점이 설계자의 그 설계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변화가 없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의도가 있다면은 그 의도에 그 학습자가 따라올 수 있도록 초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걸 잡아주지 못하면은 맨날 바꾸고 변경을 하게 돼요. 학습 초점이 어디에 놓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입시 방향이 학습자 설계 초점을 개별적으로 다 성장시킬 수 있느냐를 볼 건데, 평가 기준이 이제 평가 기준을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까 논술을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제시할 건데, 반면 해설 중심 접근은 오답을 이것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자, 이러한 구조를 드러내는 핵심 자료로 간주합니다. 바로 인지 구조를 드러내는 핵심 자료로 간주한다는 거죠. 자, 오답은 단순한 그 실수가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 과정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이며, 따라서 이를 분석하는 과정은 개별 학습자의 어떠한 체계일까요? 바로 인지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틀린 문제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설을 구성하는 방식은, 자, 똑같은 그 진도 중심의 접근, 즉 획일적인 진도 중심의 접근과는 질적으로 다른 학습을 형성하죠. 즉 틀린 문제를 수집하고 이거를 이제 해설을 하다 보면은 질적 차이가 생긴다는 거. 암기만 하는 게 아니고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걸 보고 필연적 사고라고 하는데, 필연적 사고의 설계는 왜 그래야만 하는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이게 최상위로 가는 길입니다. 해설은 단순한 정답 제시가 아니라 정답에 도달하지 못한 이것을 추정한다. 도달하지 못한 경로를 추정하고 그 경로를 수정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경로를 수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자, 이 과정이 반복될 경우 학습자들 단순한 문제 해결 능력을 쌓는 것, 축적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내가 어떤 접근 방법, 생각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이것적 능력을 형성하는 거죠. 점검하고 수정하는 어떤 능력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메타 인지적 능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습이라는 것은 외부의 그 주어진 할당량, 과제 수행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자기 내부로의 인식의 영역이죠. 내부로의 인지 구조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전환된 컨버트, 트랜스포. 따라서 교육의 핵심은 문제풀이에 이것을 증가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의 양을 증가시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을 해석하고 바로 오류죠. 오류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데 이게 관리형 그 학습 시스템의 한계죠. 한계. 그래서 오류를 해석하고 말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수업을 그만큼 준비를 하느냐는 거죠. 수업 준비가 안 되죠. 관리형 학습. 자, 관리 중심의 시스템이 학습에 이거적인 안정성을 제공한다. 외형적, 보여지는 안정성을 제공한다면 해설 중심의 접근은 학습에 내적 변화를 유도한다. 내면이 바뀌는 거죠. 왜인지에 대한 필연적 사고가 가능한 거죠. 자, 이들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것을 가지는 접근이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는 접근이다. 궁극적으로는 성과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떤 깊이? 이해의 깊이와 인지구조의 변화에 달려있다. 그래서 관리형 학원의 경우는 자신들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소통을 안 합니다. 학부모님이랑 소통을 안 해요. 문제가 뭔지.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설명을 안 해요. 그냥 OX.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격도 그 원장 관리형 학원을 보면은 원장과 그 컴플레인이 일어나면은 매번 법적으로 부딪히고 싸워요. 그게 교육의 목적이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목적 중심, 과정 중심의 목적 중심으로 이어지면은 사고의 내면의 변화가 어렵다. 라는 주제로 글을 적어봤습니다. 교육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었고, 본질 중심의 학습이 내면을 바꾼다. 사람의 성격도 바뀐다. 내적 변화가 전부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진정한 본질적 학습, 네, 학습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